안녕하세요. 저는 아틀란타에서 커머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에릭 킴이라고 합니다. 1편에서 보셨던 이제 뭐 변호사님과 같이 얘기했던 법적으로 사실 뭐 서류나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, 이번 시간에는 1편에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조금 더 뭐 에이전트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커머셜 부동산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뭐 내용으로 보면은 일단 뭐 제일 첫 번째는 뭐 일단 땅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땅과 건물이 같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. 자,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땅과 비즈니스를 보면 오피스가 될 수도 있고, 뭐 창고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공장을 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리고 또 쇼핑센터.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모이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, 사실 모든 이제 케이스들이 사실 다 틀리다고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하물며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쓰시는 용도에 따라서 또 서류가 부수적으로 첨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정말 하시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 제가 좀 몇 개 준비를 했는데,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매매를 하실 때 조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현재 이제 제가 매매하고자 하는 프로퍼티가 됐던, 아니면 땅이 됐던, 뭐 땅과 프로퍼티 같이 됐던, 내가 현재 하고자 하는 조닝으로 되어 있는 매물을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매물을 매매를 해서 과연 내가 이 조닝을 내가 원하고 쓰고자 하는 조닝으로 바꿀 수 있는지,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뭐 이쪽에 지금 그넷 카운티 이제 뭐 조닝 디파트먼트에 제가 연락을 해봤지만, 거기서는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만약에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혹은 땅이 있으면 그 기준점으로 2마일 이내에 내가 하고자 하는 조닝이 있다면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다. 하지만 이제 모든 건 서류가 들어가 봐야 합니다. 그래서 아마 그 조닝에 대한 이제 조닝 체인지를 원할 때는 또 조닝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분들이 계십니다. 그래서 그분들과 컨설트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, 안 되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잘 컨설팅이 돼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매물을 매매하실 때는 사실 상태가 제일 중요하겠죠. 어떤 거든 간에 저희들이 돈을 주고 구매를 할 때는 그 구매를 하고자 하는 물건의 상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밖으로 보이는 거 말고도 이제 안에 마모가 됐던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스펙션을 통해서 찾아내서, 만약에 뭐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, 사실 저희들이 이제 코스메틱이라고 합니다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가 벗겨졌다든가,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썩은 나무 출입을 고친다든가, 뭐 이런 것들은 코스메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, 예를 들어서 뭐 스트럭처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가,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 이제 슬랩이라고 하죠. 저희가 이제 건물 바닥이 뭐 갈라졌는데 너무 편차가 있거나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는 전문가와 인스펙션을 통해서 이게 수리가 가능한지, 아니면은 정말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뭐 가스스테이션을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고 했을 경우, 땅과 비즈니스를 같이 하시는데,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가스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, 이제 environmental이라서 오염에 대한 부분을 좀 크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가스 탱크 자체가 이제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, 아마 이거는 은행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environmental report를 아마 인스펙션을 해서 받을 것이고,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돈이 아마 들어가는 이제 부분이 작게, 크게, 정말 크다는 얘기는 아마 건물을 사는, 이제 매매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거기에 플러스로 보통 세탁소, 예전에 세탁소들이 이제 뭐 화학 제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오는 이제 오염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매매하시기 전, 혹은 이제 매매 계약서를 하시고 난 뒤에라도 꼭 인스펙션을 통해서 문제가 심각한지 아닌지를 꼭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보통
인스펙션을 한다고 하면 이제 지붕도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보통은 뭐 건물을 지었을 때 대부분 뭐 레지덴셜도 마찬가지고 커머셜도 뭐 20년에서 3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이제 20년에 30년의 내구성은 사실은 이게 또 뭐 날씨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날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. 그리고 이제 메인테넌스 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 시기를 뭐 놓쳤다든가 하는 경우에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이제 공장 같은 부지를 찾으시거나 공장이 이제 있는 이제 땅과 이제 공장 이제 건물을 매매하실 경우에는 첫 번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틸리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전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혹은 수어라고 하죠. 이제 쓰고 남은 물을 버리는 그 부분이 혹시 실이 이제 수어 라인에 연결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이 세프틱 탱크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세프틱 탱크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현재 만약에 공장으로 쓰실 때 아마 그 세프틱 탱크가 캐패시티가 안 돼서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,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시리 라인에 이제 수어 라인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아마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쇼핑센터라든가 아니면 오피스, 뭐 공장이나 창고 부지도 마찬가지로 테넌트가 있는 매물을 매입하실 때는 안에 테넌트들과 그 다음에 이제 랜로더 사이에, 건물주 사이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, 렌트 계약서를, 리스 계약서를 보시고 그 부분이 정말 내가 이거를 이 매물을 샀을 때 뭐 인베스트를 하는 목적으로 산다고 하면 그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개인 이득이 얼마큼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, 터미네이션이 애니타임 가능한 테넌트가 있는지 없는지, 혹은 뭐 리스 기간이 얼마큼 남아 있는지, 이런 부분들, 그 다음에 뭘 디테일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분과 리스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, 만약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3자가 됩니다. 그래서 팔고자 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리스 계약성에 해소가 되면 이거를 뭐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든가 이런 니고시에이트 기간을 좀 가져서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매매를 하실 때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얼만큼 데미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때 혹시 그 전에 뭐 어떤 큰 문제가 돼서, 건물에 문제가 돼서 보험회사에 어떤 뭐 리페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리페어나 아니면은 뭐 크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나서 다시 뭐 화재로 인해서 다시 건물을 짓고 다시 빌드하는 금액을 받았는지,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나중에 매매를 하시고 나서도 아마 크게 돈이 들어가서 메인테넌스를 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이제 내용은 사실은 이제 뭐 제가 한 크게 세 가지로 좀 더 이제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을 좀 나눠봤는데, 첫 번째는 이제 뭐 타이틀은 사실은 일이 진행되면서 변호사분들이 다 해결을 해주시는 부분이 많고요. 여지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사실은 크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린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이제 어떤 돈을 이제 페이를 하셔야 될 부분을 페이를 하지 못하셔서 그 돈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그 건물에 린을 걸어서 나중에 팔게 됐을 때 그 린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하고 팔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변호사분들이 아마 꼼꼼하게 봐주실 건데,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부분들이 미스하지 않고 팔로우업이 잘 돼서 확인을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린이 걸려 있는 부분을 새로운 주인이 다시 이제 페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제 아까 좀 언급을 했던 이제 임대 계약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넌트가 있는 건물에서는 임대 계약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임대 계약상에
얼마나 기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기간이 작게 남아있는 테넌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의 테넌트가 있다면 그 중에 5명이 1년 뒤에 이제 expired, 이제 리스가 종료가 돼서 나가게 되면 사실은 제가 그 매물을 구입을 한다고 해도 이제 인컴이 사실 만들어지지 이제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환경 문제. 뭐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이 이제 환경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어차피 이제 어떤 일을 본인들이 진행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서 아마 제약이 많이 걸릴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고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꼼꼼히 하시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컨설테이션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도 손님하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얘기를 충분히 들어봅니다. 어떤 이제 계획을 갖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 데 대해서 이제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짜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계획에 맞게 좋은 매물을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원하시는 걸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이제 매매를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요구하신 조건에 충족되는 매물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매물을 찾아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특히나 커머셜 부동산 쪽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얘기하시면 간단하게 컨설테이션 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도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거나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면 뭐 전화로도 얘기를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제가 이제 커머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지만 레지던셜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에그리컬처도 사실은 제가 트랜잭션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최대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